평화로웠던 한 비디오 게임 판매점. 이 게임 판매점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유년 시절 이곳에서 산 게임으로 추억을 만들었던 밀레니얼 세대 개미들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밝아질 거란 기대로 개미들은 이 회사 주식 게임스톱을 매수하기 시작하죠. 11일 19달러였던 주가가 13일 31달러로 57% 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월스트리트 헤지펀드들이 이 소식을 알아채고 게임스톱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파는 걸 말하는데요. 그렇게 차익을 남기는 거죠. 개미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한창 사들이고 있을 때 한 헤지펀드 대표가 게임스톱 주식을 공매도했다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게임스톱은 실패한 소매업체. 지금 이 가격에 게임스톱 주식을 사는 건 멍청한 짓. 게임스탑 주식이 오를 거라 기대했던 개미들의 희망찬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셈이죠.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개미들은 미국 주식 커뮤니티 레딧 월스트리트 배츠를 진지로 삼고 다 같이 돈과 마음을 모아 게임스톱 주식을 샀습니다. 이렇게까지 개미들이 들고 일어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난 금융위기 때 10대 초반이었고 월가가 우리 삶에 미친 충격을 생생히 기억한다. 멜빈 캐피탈, 당신은 내가 당시 혐오하던 모든 걸 상징한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10대 때 금요일 밤마다 가던 게임 가게를 거대 금융기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투자한다. 지난달 30일 미국 커뮤니티에는 월가의 만행을 절대 잊지 말자며 이 영상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주식으로 복수한다. 이 소식을 들은 한국 개미들도 미국 개미들을 도우러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난리가 났습니다. 개미들의 총공세로 지난 28일에는 주가가 50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개미와 헤지펀드의 숨막히는 접전에 이런 그래프가 화제가 되기도 했죠. 주가가 치솟자 헤지펀드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공매도 사건의 중심에 서있던 헤지펀드 멜빈 캐피털은 72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원의 손실을 받고 지금 이 가격에 게임스톱 주식을 사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말해 분노를 샀던 시트론 리서치 대표는 다시는 공매도 리포트를 내지 않겠다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한편 게임스톱 주식에 투자했던 개미들은 플렉스. 과거에는 이 공매도 세력의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수단이 생겼죠. 그 수단이 사실은 휴대폰입니다.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통로들이 생기고 금융 지식이 풍부해진 개인 투자자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지난 2일 게임스톱 주식 가격은 9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익 실현을 했으면은 빠져나와도 되죠. 장기 보유는 그다지 권유해드리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이 게임스톱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가의 막강한 영향으로 큰 위기를 겪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마침내 힘을 합쳐 월가 주식시장에 큰 손과 맞붙은 이 게임스톱 이야기. 이 숨막히는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게임스톱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주식 게임스톱이었습니다. 지난해 주식 열풍이 불면서 찐 주린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식하는 어린이들 말이에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은 주식이라는 말도 나오고 심지어 초등학생이 주식으로 1,000만 원 넘게 벌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설의 주인공을 만나봤어요. 안녕하세요. 스버스뉴스 독자 여러분. 저는 제주에 사는 14살 경제 유튜버 쭈니맨 권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었던 쭈님에는 어떻게 주식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작년 4월 중순쯤에 우연하게 코로나 집콕을 하다가 부모님과 TV를 보면서 이제 전문가분이 카카오랑 삼성전자를 사라 이렇게 말하셔서 지금 주식을 사야겠다. 초등학생 아들이 주식을 하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제가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주식으로 망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반대만 했었거든요. 끝내 부모님을 설득해 적금 통장을 깨고 주식을 시작한 쭈니맨. 42% 정도 되고요. 순수익만은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량주들만 사서 제가 성인 될 때까지 쭉 가지고 갈 거라서 지금 그렇게 막 걱정은 없습니다. 쭈니맨이 주식을 하면서 얻은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 금융 습관이었어요. 주식 관련 책도 많이 읽고 있고요. 뉴스도 하루에 10분씩 보면서 공부를 꾸준히 했는데요. 주변 친구들 반응과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보며 또래
친구들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죠. 실제로 한 증권사의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건수는 2019년 11,250건에서 2020년 122,851건으로 무려 11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식 투자 교육 프로그램까지 생겼어요. 가격은 2주에 66만 원. 이런 현상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 교실에서 금융교육을 하는 초등학교 현직 교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까요? 돈에 대한 그리고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런 인식 개선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옥효진 교사가 금융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적금은 뭐고 예금은 뭐고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사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하지만 금융교육이 잘못된 가치관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식 활동을 하면서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흥미를 찾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인데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아이에겐 교육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고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죠. 도실에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경제, 금융교육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어린이 주식 열풍. 이제는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 아닐까요? 주식 같은 거 사기 전에 검색을 해보면은 작년 손익이 얼마고 그걸 보고 사라던데. 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서 그냥 일단 검색해보면 됩니다. 저기 떨어졌어 3%나. 이마트 일단 검색해보면 주가 나오고요. 시총은 저기 써있네요 다 5조 네. 7천억이라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맞아. 회사는 뭐가 일단 늘어야 돼요? 자본 매출. 그렇죠. 매출이 늘어야 돼요. 매출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늘어나고 있죠. 네. 일단은 오케이입니다. 일단 떨어지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야, 근데 네이버에 저런 정보가 다 나오는 게 신기하다. 네이버 있고 다음도 있고 그 네이버 증권, 네이버 금융, 다음 증권 이런 데 가면 기업들 정보는 깔끔하게 보기 좋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게 아마존이었으니까 미국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투자나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싶다면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꿀팁 사이트인데 investing.com입니다. investing.com. 말 그대로 investing.com이에요. 미국에 있는 미국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글로 다 써있네요. 한글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나와 있는데 아까 네이버 증권처럼 재무제표란 탭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뭐 매출하고 순이익하고 다 나오죠. 해외 거는 어떻게 사요? 어떻게 사느냐? 네, 그거를 알려주세요. 증권 계좌는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해외 거래 신청을 하면 해외 것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런 다음에 달러로 환전을 하고 미국하고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죠. 썸머타임 때 지금은 10시 반에 오픈을 하고 11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11시 반인데 그때 자기 전에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주식도 보면은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도 많이 내더라고요. 해외 거는 엄청 많이 내던데. 그러니까 해외 게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권사가 해외 증권사하고 제휴를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증권사 둘 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같은 개념으로 더 그렇죠. 많이 얻어가는구나. 미국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면 22% 세금이 나와요. 이건 종합까지는 안 돼요. 중요한 거는 1년에 250만 원 수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이요? 1000만 원 넣었는데 200만 원 땄어. 그러면 22%를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괜찮네. 네, 250만 원까지예요. 근데 수수료가 국내 주식보다는 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적금식으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거지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내 같은 경우는 거래세라는 건 세금이 있어요. 100주 샀다가 100주 팔 때 그때 0.3%의 거래세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세금이고 수수료는 처음 계좌를 만든 경우에는 한 5년이나 뭐 평생도 이제 수수료 무료에 이벤트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벤트 하는 데 찾아보면 되고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따로 세금은 없어요, 국내는. 그리고 말씀드린 코덱스나 뭐 코스닥 같은 국내 지수에 투자한 ETF는 거래세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결론은 그러면은 내가 일단 관심이 있고 내가 잘 아는 거에다 일단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주식
투자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진지해지잖아요. 재미없는 거 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있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관심을 가져보고 조금씩 들어가 보는 것도 주식은 동업이에요. 이제 다음 회차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건가요? 이제 보는 법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와서 뭐 자산 관리 해주고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월가 이런 데서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